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였던 영상이 있어요. 그 높은 조회수를 보인 영상의 제목은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 마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영상에 관심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오늘 새롭게 시즌2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 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해요. 재매각 물건 수를 좀 알아봤습니다. 재매각이라는 거는 대금 납부를 못하고 입찰보증금을 날린 사람, 날린 물건을 말합니다. 이제 자금 납부를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죠.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왔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제 변심이 왔거나, 이래서 대금 납부 포기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됐던 이런 일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종합해서 전체 2019년도 재매각 물건 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총 3,255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굉장히 많죠. 네. 이 입찰보증금만 더해도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 해당 물건의 배당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배당으로 이제 찾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금 납부를 못하고 재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사유도 아마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권리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이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물건들은요. 거제시 고현동 고려 5차 아파트입니다. 거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경기나 시장 경제가 아직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정 가격 1억 4,900짜리가 무려 3,270만 8천원까지 감정가 대비 22%까지 유찰된 아파트가 있었죠. 요게 2020년 1월 14일 날 최저가 9,536만원일 때 단독으로 1억 109만 900원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잔금을 납부를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입찰보증은 953만 6천원을 몰수를 당하게 되죠. 네.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지만 사실 이제 서울 아파트 재매각에 비하면 입찰보증금액이 적은 거지만 지방 쪽에서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950만 원이. 자, 잔금 미납한 이유는 무엇일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최선 순위 설정 좀 크게 해드릴게요. 바로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요.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2017년도 10월 3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 날짜가 빠른 조 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문제는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죠. 배당 요구.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면 임차인 보증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을 알 수 없는 거죠. 배당 요구를 해야 법원 물건 명세서에 기록으로 남는 건데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얼마라고 신고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 임차 보증금을 알 수가 없어서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재매각 때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큰 원인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한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의 개념하고 대항력에 대한 개념 이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은 사유고요. 이번에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 마 두 번째 물건 되겠습니다.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격 1억 8,400이고요. 유찰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6,311만 2천원까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될 수 있나요? 네.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공급 면적은 26평이고요. 자, 2019년 10월 11일 날 2명이 경합을 했고요. 1억 5,680만 5,100원에 낙찰이 됐는데 잔금을 납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 1,288만 원을 몰수당하죠. 그래서 다시 재매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9,01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또 누가 단독으로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장을 못 내고요. 재매각 때 입찰할 때는 최저가격 9,016만 원의 10%가 아니라 20% 입찰보증금 내게 되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1,803만 2천 원을 몰수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잔금 미납한 이유 보시면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감정가격이 1억 4,900만 원인데 이 임차인 보증금이 1억 8천이에요. 네, 좀 특이한 경우죠. 자, 이분 대항력이 있거든요. 보시면 말소 기준늦기가 2018년도 12월 14일이고요. 이분의 전입 날짜는 2016년 7월 15일이에요.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보시면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는데 문제는 감정가격보다 보증금이 월등히 높아요. 이분이 임차보증금을 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 시세가 좀 내려간 거예요. 임차인이 들어갈 때보다. 감정가가 1억 4,900.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은 1억에 낙찰받든 1억 5천에 낙찰받던 이 임차보증금 부족한 거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은 결국은 1억에 낙찰받으나 1억 5천 낙찰받으나 1억 8천에 사는 거예요. 1억에 낙찰받으면 임차인한테 8천만 원 줘야 되고요. 1억 5천 낙찰받으면 임차인한테 부족한 3천만 원 인수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파트는 1억 8천에 구입해야 되는 거죠. 시세가 한 1억 5, 6천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물건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인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는 했으나 겉으로 봐서는 권리관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보증금 액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대항력인 임차인 보증금 금액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낙찰받은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이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낙찰을 1억 5천이나 1억 2천이나 낙찰을 받으면은 결국 임차 보증 배당이 부족해서 인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꽤 종종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쪽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 마. 세 번째 물건입니다. 충남 태안군 원둥면 주택입니다. 감정가격 4억이고요. 와, 멀쩡하게 생긴 주택이 3,314,000원. 감정가의 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건물은 412제곱미터입니다. 자,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4,700만원까지. 그런데 누가 단독으로 6,5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하고 입찰보증금 471만 6,300원을 몰수당하게 되죠. 잔금 미납한 이유는요. 감정평가서 보시면요. 감정평가된 그 4억이라는 금액에 토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건물만 매각하는 겁니다. 건물만. 그죠? 이런 거면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서 지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법정사건이 성립 안 하는 경우는 건물 철거 판결 받아서 철거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물건은 대출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멀쩡하게 지은 깨끗한 주택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야, 싸다. 낙찰 받아야지. 라고 낙찰받았다가 결국은 장을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매에서는 이런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인지 토지와 건물 일부만 매각이 되는 건지 잘 판단하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만 네 번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임야동에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 6억 1,400에서요. 두 번 유찰돼갖고 3억 86만 8천원까지 유찰됐습니다. 1,312제곱미터 임야입니다. 자, 두 번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이게 두 번이나 왜 유찰되느냐. 등기부등본 보시면 가처분 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데 가처분 등기가 바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등기부 등본상 가장 최선순위인 경우는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게 되는 요 캡처 화면은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캡처한 거고요. 바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하고서 갑구 13번 가처분 소멸되지 않는다고 써놨죠. 그죠? 네, 이렇게 가처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등기는요, 저하고 학습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한 전세권, 이렇게 7가지에 해당하거든요. 가처분은 말소 기준등기가 되지 않아서 가장 최선순위에 있다면 하시면 안 되죠. 가처분은요, 집행 보존 처분의 하나로서 이 임야가 어떤 누군가와 소유권과 관계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현재 소유주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린다?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소유자로 소송을 해야 되거나 또는 소송을 하더라도 선의로 취득한 제3자, 전득자나 선의의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어가지 못하게끔 집행 보존 처분이 필요해서 바로 가처분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면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 땅이 어떤 소유권과 관계된 분쟁이 있는 중이다. 가처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낙찰받으시면 가처분으로 매각을 소멸되지 않고요. 낙찰받게 되면 결국은 이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내 소유권이 상실된다.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경매 물건 쳐다보지도 마 5번째 마지막이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에 토지 건물 멀쩡하게 생겼죠. 감정가 20억이고요. 일요일철에서 16억 2,500입니다. 토지는 239제곱미터, 건물은 2,284제곱미터입니다. 보문동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입지로서 뭐 굉장히 좋은 또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매 절차를 보시면요, 중간에 낙찰이 됐다가 매각 허가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일 좀 오래됐죠. 16억 2,500에서 낙찰이 됐다가 허가 결정까지 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이렇게 취소가 됐죠. 그랬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8월 24일 날 다시 종전 최저가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허가가 취소됐던 사유 중에 하나는요,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역시 아까처럼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가처분. 그런데 방금 전에 알아봤던 가처분은 최선순위 가처분이었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이 가처분은 말소 기준등기보다 후순위에 설정돼 있었단 말이죠. 원래 말소 기준등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여타를 막론하고 매각으로 말소되는 게 원칙이지만, 후순위 가처분 중에는요, 여기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건물 철거를 원인으로 하는 후순위 가처분은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순위 건물 철거 가처분을 매각으로 소멸시킬 거냐,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거냐는 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요,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에 바로 여기 건물 철거 청구 채권의 가처분 등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시해 놨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 북부지법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진행, 그죠? 네, 이렇게 건물 철거 청구 채권 가처분 등기 있음.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 경매법원의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낙찰받아도 결국은 소유권이 이거는 건물 철거에 관한 가처분이니까 건물이 결국은 철거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물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정확한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